2026년 4월 15일 폴란드 바르샤바의 국회의사당은 유례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한 의원의 고함 소리는 폴란드 해군의 자존심은 물론 유럽 방산 시장의 질서를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입하기로 했던 스웨덴의 최신형 A-26 잠수함이 정작 현대전의 핵심인 미사일 공격 능력을 상실한 이빨 빠진 사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발트해의 돌고래나 사냥하려는 것이냐며 거세게 비난했고, 야당 의원들은 무력한 고철 덩어리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계약 파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나토 회원국이라는 이름 아래 맺어진 의리와 결속은 실전적인 무장 능력 부재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틈새에서 폴란드의 시선은 다시 동쪽의 한 나라로 향했습니다. 신속한 납품과 압도적인 타격 능력을 동시에 약속하며 전 세계 디젤, 잠수함의 상식을 파괴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의 입에서 흘러나온 계약 재검토라는 폭탄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전통 강국들이 지켜온 성벽에 균열이 생겼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K방산이 써내려갈 거대한 반전 드라마의 서막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은 이제 폴란드를 넘어 전 유럽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스웨덴이 자랑하던 A-26 잠수함은 예술적인 설계와 저소음 기술로 유럽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폴란드 해군이 맞닥뜨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잠수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무장체계 통합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폴란드가 원했던 핵심은 잠수 상태에서 지상의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운용 능력이었으나, 스웨덴은 미국과의 소프트웨어 통합 승인을 얻지 못해 결국 미사일 탑재 포기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이 제안한 KSS-3 배치2 잠수함은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실전적 타격에 초점을 맞춘 괴물 같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잠수함의 가장 거대한 특징은 디젤 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우위를 넘어 현대해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가 제안한 수출형 모델들은 어뢰 발사관을 통한 미사일 발사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지만, 한국의 잠수함은 수직 발사관을 통해 국산 천용 순항 미사일은 물론이고 현무포, 잠대지탄도 미사일까지 뿜어낼 수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입증한 독보적인 영역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핵잠수함을 가질 수 없는 국제적 제약 속에서 핵잠수함에 준하는 전략적 타격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한국산 잠수함인 셈입니다. 하나오션의 기술진들은 과거 수많은 회의론 속에서도 잠수함의 정숙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거대한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습니다.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와 공기 분료 추진 체계를 결합해 수중 지속 능력을 극대화한 기술력은 북유럽의 얕은 바다인 발트해에서도 은밀하게 기동하며 적의 심장부를 겨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유럽의 경쟁사들이 전통과 명성에 안주하며 설계 변경에 수조 원의 추가 비용과 수년의 시간을 요구할 때,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되어 검증된 기술을 즉시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폴란드 야당 의원들이 수조 원을 쓰고도 미사일 하나 못 쏘는 스웨덴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며, 한국의 잠수함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철저한 기술적 분석에 근거한 결론이었습니다. 비유럽 공급 업체라는 한계를 넘어 한국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말뿐인 화려한 재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당장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확실한 무력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폴란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간의 명분에 얽매여 이빨 빠진 잠수함을 들여올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빌려 발트해의 진정한 지배자로 거듭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바다 아래의 기술 격차는 결국 폴란드 국방부의 마음을 움직였고 스웨덴과의 계약 파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는 결정적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은 이제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뼈아픈 실패는 때로 가장 강력한 각성의 계기가 됩니다. 사실 한국의 잠수함이 처음부터 폴란드에서 압도적인 환대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년 전 폴란드 오르카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한국은 스웨덴과 독일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폴란드 현지 언론과 국방 관계자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나토 회원국들 간의 정치적 결속과 지리적 이점을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패배의 이면에는 우리 내부의 뼈아픈 실책도 존재했습니다. 전 정부 시절 방산 기술의 근간이 되는 연구개발 예산이 카르텔 척결이라는 명목 아래 대폭 삭감되었고, 이는 현장 실무자들의 동력을 급격히 저하시켰습니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이 최근 고백했듯이 당시 우리 정부와 방사청은 발로 뛰는 정보전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었습니다. 실제 최종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는지 조차 결정이 난 뒤에야 알게 될 정도로 현장 정보에 어두웠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접한 발트해의 평균 수심이 50m 내외로 얕다는 지리적 특성을 간과하고 기술력 과시에만 치중해 대형 3천 톤급 잠수함만을 고집했던 전략적 미스도 있었습니다. 반면 스웨덴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운용이 용이한 2천 톤급 모델을 제시하며 폴란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역량은 충분했지만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 의지 약화와 정보 부재가 겹치며 다 잡은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의 실수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복원하며 기술 주권을 확립했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사청이 원팀이 되어 전 세계를 누비는 총력전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안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시나리오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총리의 방한 직후 터져나온 스웨덴 계약 재검토 발언은 이러한 한국의 집요한 노력과 전략적 수정이 맺은 결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발트해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운용 전술과 함께 경쟁국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보 부족으로 눈앞에서 수주를 놓치며 눈물을 삼켰던 실무진들은 이제 폴란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폴란드 해군이 겪고 있는 노후 잠수함의 퇴역 문제와 전력 공백의 공포를 정확히 파고들어 가장 빠른 인도 시점과 교육 훈련 패키지를 결합한 입체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철저히 해부하여 승리의 공식으로 바꾼 대한민국의 각성은 이제 유럽 방산 시장의 거물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과거의 무관심과 전략 부재를 딛고 일어선 한국 방산은 이제 단순한 공급자를 넘어 폴란드의 진정한 안보 파트너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정권의 교체를 넘어 국가적 생존 전략으로서 방산 수출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치된 염원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때의 좌절은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한 움츠림이었음을 이제 폴란드의 바다에서 증명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으며, 그 확신은 폴란드 의회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혁신이야말로 오늘날 K방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름이 된 진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유럽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폴란드 마음을 사로잡은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압도적인 납기 준수 능력과 인도식이라는 절대적인 무기였습니다.
현재 폴란드 해군은 1985년 소련에서 건조된 오르즈함 단 한 척만을 보유하고 있는 처참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노후화가 심각해 당장 내일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 안보의 공백이 눈앞에 닥친 폴란드에게 독일이나 프랑스가 제시한 10년 이상의 건조 기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 생산 라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동 중이며, 폴란드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즉시 생산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원자재 수급 불안과 노동력 부족으로 납기 지연을 일삼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수출을 통해 보여준 신속 배달의 기적을 잠수함에서도 재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제안한 게필러 전략은 폴란드의 안보 불안을 완전히 해소해줄 신의 한 수로 평가받습니다. 신조 함정이 건조되는 수년의 시간 동안 폴란드 해군 승조원들이 숙련도를 잃지 않도록 한국 해군의 장보고급 잠수함을 2027년에서 2028년경에 조기 인도하여 훈련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를 파는 것을 넘어 상대국의 전력 공백을 자국 일처럼 걱정하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긴 전략입니다. 폴란드 총리가 방한 당시 거대한 독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로봇팔과 수만 명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생산 현장을 직접 목격했을 때 그가 느꼈을 경외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유럽은 이미 제조업의 기반이 약화되어 폴란드 전용 모델을 새로 설계하고 건조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한국은 이미 검증된 KSS-3 생산 라인을 그대로 활용하여 비용은 낮추고 신뢰성은 높이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산 무기는 사면 바로 온다라는 인식이 박힌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약속한 날짜를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오히려 앞당겨 배송하는 한국의 물류와 제조 경쟁력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폴란드가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잠수함이 아무리 명성이 높다 한들 당장 내일 바다를 지킬 배가 없는 폴란드에게 10년 뒤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유지 보수 센터 구축까지 약속하며 폴란드 스스로 잠수함을 관리할 수 있는 자생력까지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안보 동맹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이제 폴란드 해군은 한국의 빠른 인도 능력을 통해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인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곧 안 보이며 그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단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이 이번 오르카 사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결정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인도 시기가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로 떠오른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제조 속도는 서방 세계 전체를 경악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K방산의 불패 신화를 지탱하는 핵심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발트해의 깊은 바닷속을 채울 것은 유럽의 느긋한 약속이 아니라 한국의 뜨거운 열정과 신속한 기술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이 속도전은 결국 폴란드 국방부가 스웨덴과의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만든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은 이제 시간을 가로질러 폴란드의 바다를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제안한 잠수함 기술의 정점은 이제 단순한 재래식 무기 체계를 넘어 인도, 태평양과 유럽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거대한 전략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와 해군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의 잠수함 역량을 언급하며 쏟아낸 발언들은 전 세계 국방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미 해군 참모총장 리사 프란체티 대장은 한국의 해양에 국한되지 않고 더 이상 저국한 것 않고 세계적인 해군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영화 스파이더맨의 명대사인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문장을
인용해 한국 해군의 위상 변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핵심적인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는 한국의 잠수함 역량 강화가 미 해군의 절호의 기회라고 덜어 분석하며 한국산 잠수함의 확산이 서방 세계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점은 바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성입니다. 토마스 디나노 미 국무부 차관은 최근 연방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꽤 광범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폭탄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이 한국의 핵 관련 기술 확보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행보로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한국의 잠수함 핵 추진화를 묵인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국해양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이미 우리 군은 8,300 톤급 규모의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청사진을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해 왔으며 KSS-3 건조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으로의 진화를 위한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폴란드가 스웨덴의 제안을 뿌리치고 한국에 다시 손을 내미는 배경에는 이러한 지전략적 가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배 한 척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인정하고 지지하는 최첨단 해양 안보 체계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수중 위협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핵 잠수함에 준하는 무장력과 잠항 능력이 절실하며 한국은 미국과의 유일한 협력 아래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이제 한국의 잠수함 수출은 단순한 방산 비즈니스를 넘어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해양 통제권을 수호하기 위한 거대한 퍼즐의 핵심 조각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한국이 그에 부응하는 기술력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폴란드는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의 방패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구도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전통 강국들이 제공할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가치 제안입니다. 미국 무부와 해군 지휘부가 입을 모아 한국의 잠수함 능력을 칭송하고 나선 것은 결국 전 세계 잠수함 시장의 주도권이 유럽에서 한국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공식 선언과도 같습니다. 폴란드 오르카 사업의 반전은 결국 이러한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결과물이며 대한민국은 이제 발트해를 넘어 전 세계 대양을 누비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그 존재감을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적 자부심을 넘어 세계 평화의 핵심 축으로서 잠수함이라는 거대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의 부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 되었으며 폴란드는 그 위대한 여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폴란드로 이어지는 이 강력한 해양 안보 삼각 동맹은 앞으로 수십 년간 전 세계 바다의 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준비해온 20년의 세월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대한 전략적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결국 폴란드 오르카 사업을 둘러싼 이 거대한 반전 드라마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주역으로 우뚝 섰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작 필요한 타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스웨덴 잠수함의 사례는 명분과 의리보다 실전적 생존력이 우선시되는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다시 한국을 향해 손을 내민 것은 단순히 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기술과 상대의 안보 공백을 자국 일처럼 고민하는 진심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승리의 공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대한 독 위에서 묵묵히 용접 불꽃을 튀기던 숙련공들의 땀방울과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밤을 지새운 연구원들의 집념이 모여 오늘날 K방산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잠수함은 발트해의 차가운 바닷속을 누비며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전 세계가 우리 기술에 주목하는 지금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해군 강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평가에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허의 평화에 기여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뢰와 미래를 파는 대한민국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어 들려온 기분. 좋은 승전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캐나다와 필리핀 그리고 전 세계 바다 곳곳에서 우리 기술력이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방, 기술에 대한 확신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든 잠수함이 전 세계 바다를 지키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한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해군과 방위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기술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